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오르는 가운데 테마주들도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식량,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죠. 여기에 더해서 더위로 더워도 너무 더운 5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등도 한몫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곡물과 사료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생명자원 15.21% 상승한 채로 7,12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후텁지근해서 이번 여름이 걱정입니다만 오늘 관련주로 움직였던 미래생명자원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다 적어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코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열심히 적고 계시던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임학 전문가님, 전쟁 테마의 가면놀이다라고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내가 식량난 대장이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조금 장문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팩트 위주로만 적어주셔서 네, 약간 그 코멘트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 네. 요거 좀 왜냐면 조금 크리에이티브하면 더 맛깔나게 쓸 수 있는 분인 걸 아니까 요청을 좀 드려봅니다. 주식 쪽으로만 머리 쓰기도 용량이 꽉 차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그럼 이야기 먼저 들어볼게요. 대장주라는 뜻이죠? 네네네. 지금 뭐 설탕 관련주들 네. 슈거 인플레이션 막 이야기 나오면서 맞아요. 한동안 이제 시세들이 나아졌었는데요. 이후 이제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뭐 한일 사료, 그다음에 뭐 고려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올라줬고요. 지금 대한제당이 슈거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때 같이 움직였던 사료 비료 관련주들이 한일 사료, 그다음에 미래생명자원 요 3개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지만 좀 약하다. 많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 3개 정도를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가면서 네. 내다 하고 이제 힘을 보여줬죠. 예, 손 들고 이제 따라와 이러고 깃발을 들면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네. 식량난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역할을 오늘도 톡톡히 해줬죠. 오늘도 이제 장중에 딱 보면 시세가 이제 가장 셌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제당이라든지 한일사료도 이제 따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지금 보면 이제 바닥권 한 3,500원 차트를 잠시 보시면요. 네. 앞전에 이제 그 2022년도 1월 뭐 전쟁 나가지고 식량난 관련주들 막 달릴 때 그때 이렇게 급등했던 출발점까지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보면 매물들이 많아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이 아직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나 강하냐 그런 보유한 사람들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재료가 그들의 마음을 내가 더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바꿀 수 있는 재료들이 있다라면 좀 더 손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식량난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요. 보시면 5월 18일 날 갭 하락하면서 좀 급락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날 빠졌는데 그 이유가 이 흑해 곡물 수출하는 부분에서 협상 안 된다고. 협상이 네. 막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협상 이제 2달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 소멸 아닌가 하고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뭐 엘니뇨 요번에 뭐 온다라고 해요. 그죠? 역대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네. 구제역이 지금
계속 맞아요. 퍼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게 예전에 4년 전에 구제역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이제 우리 짬밥 같은 거 이런 거 먹이면 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사료를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어.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넣고 막 이래갖고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이제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백신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제 구제역 관련 종목들이 싹 싸그라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뭐 그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딱 차트 보시는 것처럼 7,450원에서 500원 단 요 구간이 이제 저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적인 흐름은 상승을 하면서 이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을 뚫어내주면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시세가 한 차례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 초반에 이런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려있는 가격대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 가격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한 차례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보이니까 충분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상기후와 관련돼서 또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이 그렇게 덥고 습하다는 얘기가 들어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제습기를 살까 고민 중인데 네. 제습기 관련주는 없나요? 그 에어컨에 달려 있잖아요, 제습기는. 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제습기를 따로 사는 거. 근데 그 전기는 똑같이 노이닉스도 있고요. 어. 일단은 모든 가전제품은 결국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뭐 물어봐서 뭐 합니까? 결국 뭐 삼성전자가 하죠. 그런가요? 위닉스나 네. 뭐 이렇게 뭐 신일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이 늘 이럴 때 움직이잖아요. 강세를 좀 네.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또 그럴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힌트를 듣고 자 우리 이목 전문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쟁 테마의 가면놀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셨는데 네. 가면놀이라 하면 전쟁 테마인데 아닌 척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미래생명자원, 뭐 또 뭐 팜스토리 이런 사료 관련주들. 글쎄요, 뭐 제가 먹어보진 못해서 뭐 어느 제품이 더 맛있고 어느 제품이 더 그러게요. 영양가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인터뷰가 필요한데 그죠? 동물들을 그 양반들이 얘기를 해야 알죠, 그죠? 그러나 실적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전쟁 수혜를 봐서 정말 실적이 좋아진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적자나는 회사도 많고 별의별 종목이 다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뻥이었다. 네, 그게 이제 실적으로서 우리가 1년 뒤에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자, 주식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한번 당한 재료에 똑같이 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흑해와 관련해서 뭐 그걸 뭐 푼다 만다 해서 주가가 태그만 움직였지만 저는 그 뒤에 아마도 새로운 가면을 찾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습기, 네. 냉풍기, 뭐 가전 뭐 그거 있잖아요. 벽걸이 그것도 있고 뭐 벽걸이형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창문형 에어컨 맞아.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여름 때마다 올랐었는데 저는 올여름은 무더위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습기, 습도, 엘니뇨, 맞아요. 장마 이러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말 그대로 스콜도 자주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날씨. 자 그러면 작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좀 가격이 뭐 설탕이나 뭐 이런 뭐 슈거플레이션처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저는 미래생명자원이 올라가는 이유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순서는 자 보시면 한일사료입니다. 네. 한일사료가 뭐 그때 당시에는 2대장이었죠. 그때 당시 현대사료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인데요. 맞아요. 한일사료가 시총이 지금 2,300억. 자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야 이거는 뭐 시총이 아직도 1조 4천억 정도 돼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미래생명자원 움직이는 이유는 그냥 제일 가벼워요. 가볍다. 종목이 시가총액 1,000억대라 뭐 주가도 뭐 흑자는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그냥 좀 가면놀이 하듯이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저는 만약에 이제 포커스를 전쟁으로 잡는다면 사료를 봐야겠지만 엘니뇨로 잡는다면 사료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럼 뭐 역시 슈가 쪽. 그래서 저는 미래생명자원 오늘 시세를 보면서 일단은 뭐 가는 이유야 뭐 제가 만드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장에 봤었던 삼양사 여기서 이런 눌림목 구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래생명자원을 말씀을 미슈 종목이니까 우리가 살펴는 보되 네. 역시 좀 가면놀이 진짜 패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말 그대로 엘니뇨에 맞춘다면 지금 올라가는 미래 이쪽은 성동격석곡으로 여기서 막 시끄럽게 시세가 나지만 결국은 휴가 쪽에서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엘니뇨
이쪽에서는 전쟁주는 빼자. 그래서 새로운 거 휴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 오늘 또 조선주들이 움직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인 종목들이죠.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전반적으로 조선주 분위기도 좋았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으로서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23일 임시주총에서 이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배경, 선박 수주와 성과가 늘어나면서 하반기부터 조선업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 11.75% 상승하면서 29,0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지 코멘트로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K조선의 LNG, NI? 넘버원. 넘버원 NI라고 적어주신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뉴스타트 턴어라운드라고 적어주셨고 일단 바다 사나이기 때문에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까? 회사가 이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네, 사명을 바꾸더라고요. 네, 네. 한화오션 이렇게 이제 사명이 바뀌는 것 같고 내일 23일 아마 임시주총을 네. 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멧부터 작업복까지 해서 이제 그런 로고들부터 이제 싹 다 바뀌는 것 같고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바뀌는 거죠. 새로운 네. 주인을 만나서.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부터 흑자로 이렇게 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화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까? 한화? 네. 우주? 우주 떠오르죠. 네. 방산. 방산. 막 이런 거 막 떠오릅니다.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이 한화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 방산 쪽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일즈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너지가 나지 시너지가 분명히 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성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찍어낼 때 싸게 찍어냈을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는 우리나라 조선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다. 플랫폼도 이제 그럴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인력난만 이제 해소가 잘 된다라면 그래서 네. 이쪽도 로봇이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시급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성과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 해운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사들의 이제 성과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막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잖아요. 네.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침체가 온다, 다 주가 이미 반영이 됐다. 그래서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선사들 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HMM으로 흠슬라로 또 근데 네. 이제 해운사고, 해운사 조선사. 해운사고 네. 이제 조선사 중에서 또 시세가 또 팍팍 튈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노란톡방 들어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해운사긴 했지만 과거 또 HMM으로 흠슬라로 또 수익률 신화를 썼던 기록이 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에서는 그렇게 튈 수 있을 만한 종목 노란톡에서 이야기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도 넘버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기대감에 오늘 또 이렇게 올랐다고 해요. 뚜렷한 뭔가 호재는 없었는데 말이죠. LNG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일단 수주 매월 중국 1위냐 우리가 1위냐 일본이냐 이렇게 경쟁하는데 LNG는 압도적입니다. 네, 올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대형 LNG 선이 26척 정도 발주가 됐는데 우리가 24척. 거의 다 싹 쓸어왔죠. 그러네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화석가스 LNG가 나는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네, 카타르에서 이제 2차 곧 발표가 나올 거. 저는 조선주들 그 발표 나올 때 좀 파셨으면 좋겠어요. 재료가 나올 때 아마 막 갭이 뜨든 뭘 하든 그렇게 좀 아침에 시세가 몰릴 때 오히려 거기서 좀 단기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5월 말부터 6월달 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얘기가 거의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조선 3사 우리나라 조선 3사 LNG 선 발주가 거의 다 그때쯤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마 제 얘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조선주 매매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네. 다른 쪽도 엔진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또는 뭐 피팅주들도 그렇고 밸브 종목들도 그렇고 일단 조선주 무너지면 결국은 자동차 올라가야 부품주 올라가는 것처럼 이쪽도 같이 올라갔다 같이 빠질 거기 때문에 아무튼 조선 기자재 조선 다 포함해서 카타르 수주 공시가 이제 메이드가 되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무엇보다 좀 반가운 것은 좀 순환매가 돈다는 거예요. 조선 상승도 좋았지만 지난주 딱 시장 보시면 뭐예요? 반도체가 반도체. 올라오니까 자동차가 좀 쉬죠. 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가 더 이상 안 가도 코스닥이 예전처럼 막 무너지지 않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대체재가 생겨났고 또 보완재가 생겨났고 이런 식으로 선수층이 좀 두꺼워지는 느낌. 이렇게 좀 조선주도 상승은 좀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앞으로 이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주가는 성장성으로 움직이니까요. 단발성으로는 이제 카타르 2차와 관련한 수주가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보시면서 뭐 저랑 하루 종일 대화를 하시는 거죠. 노란톡방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저랑 같이 대화하실 수 있어요. 장사 내내. 왜 대우조선해양이죠? 현대중공업도 있는데. 왜 하필? 네, 왜 대우조선이죠? 그래서 글쎄요, 뭐 이유를 제가 뭐 주가를 올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주식 사다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명발 이렇게 이 사명을 좀 바꾸면서 좀 뭔가 좀 새로워지는 느낌? 개업 효과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치킨 팔더라도 장사 안 되면 괜히 간판 한번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M&A가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좀 난 것 같고 기왕이면 다홍치마죠, 그죠? 대우조선해양 또 LNG 잘 만들어요. 3사에 비해서 다른 걸 못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3사에 비해서 LNG선 뭐 절대 빠지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대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간다 치면 대우조선해양 대장주. 항상 말씀 좀 드리죠. 업황이든 테마든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매도 기회가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